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립토 가격은 좀 강세 요인을 받게 될 것이다. 크립토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위축을 받을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고요. 금과 시가총액과 비교하지 말고 저는 피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네, 크립토연구소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시황을 전달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채널 구독자가 어느덧 21만 명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와 구독자님들만의 특별한 애칭을 정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애칭이 좋을지 댓글로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채택된 애칭은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계속 사용될 예정이고 선정된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박 작가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연구원이라고 부르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죠. 평소 구독자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특별한 애칭을 정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의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자님들의 애칭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가 이런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또 대화 가운데서 가격 얘기를 좀 여쭤보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서 기관의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면서 아크인베스트의 이 돈나무 언니 얘기를 짧게만 해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기관들이 많이 그것들을 담을 것이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금 시가총액과의 대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금 시가총액의 뭐 50% 그 정도까지는 도달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제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향후에는 이 금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투자 매력을 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담을 수 있는 그 굉장히 거대한 그릇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그 전망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좀 색다르게 금과 시가총액과 비교하지 말고 저는 신흥 국가들의 GDP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인도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세안의 그런 국가들,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성장의 모멘텀이 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 상태이고 시장이 계속 커질 텐데 지금 그런 새로운 그 신흥 시장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나 금융 활동이 어떠한 인프라나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하게 될 거냐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경쟁이죠. 경쟁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그 회사들이 전통적인 주식의 자본 조달, 채권의 자본 조달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선택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출발선상이 그다지 뭐 그 전통적인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그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어떤 그 전통적인 회사나 금융 인프라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이나 크립토가 훨씬 더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살펴본 거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중국을 제외한 신흥 국가들에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가지고 뭔가 이제 경제 활동이나 금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런 쪽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명목 GDP가 뭐 한 30조 달러 정도 됩니다. 크립토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조금 넘잖아요. 2조 달러 조금 넘으니까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이나 기업들의 충분한 그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어떤 그런 신흥국에서 크립토와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부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거기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크립토의 그 상승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흥미로운 관점들 너무 많이 제시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가야 될 길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좀 초창기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산업이 초창기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초창기지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흥국 GDP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가 어떻게 쓰임새를 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큰 가능성으로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또 사실은 이제 위원님 모시고 거시경제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앞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거시경제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가격과 이 지표 발표를 보면은 연관성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중요 지표들이 좀 잘 나오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어느 날은 좀 가격이 안 나온 날 보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시경제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요거를 조금 쉽게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비트코인과 크립토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시경제를 해석하자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과 크립토는 위험 자산에 조금 더 가까운 어떤 가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와 조금 이제 상관성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가격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의 변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지속이 돼서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위험 자산이 좀 상승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위험 자산이 조정을 보이는 어떤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9월 FOMC에서 연준이 50bp 빅컷을 냈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제가 보기에는 2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립토 가격은 좀 강세 요인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위원님이랑 인터뷰하기 전에 뭐 CME 패드와치 같은 데 좀 살펴보고 왔는데, 보면은 11월에도 빅컷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연준 위원들도 뭐 대표적인 매파 인사들조차도 뭐 크리스토퍼 월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50bp 충분히 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11월과 12월 중에서 추가적으로 빅컷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연준이 9월 달에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올해 연말에 100bp 이상의 금리를 해야겠다라고 거의 이제 그 컨센서스화 시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이제 리스키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다시 기대가 높아질 수 있고, 네.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변화가 거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금리가 현재 5% 이상을 계속 유지하게 됐었을 때는 미국 거시경제 너무나 안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한 100bp 정도는 좀 인하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런 경우에 놓고 보면은 이제 50bp, 그 다음에 2차례에 각각 25bp 내지는 50bp 해서 총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는 제 생각에 명확해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위험 자산의 가격이 좀 지탱이 되는 또는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9월 달에 빅컷을 하기 전에 시장에 또 여러 전망들이나 이렇게 분석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50bp를 내렸다라고 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연준이 인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면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 시장이 어떤 경기 침체의 불안감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향후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를 내릴 때마다 어떤 변화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그렇지만 좀 큰 흐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자산 가격은 오히려 좀 연착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의 그 위험 자산, 뭐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립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경기 침체가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내년에 그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케이스가 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주가는 많이 하락할 거예요. 주가는 많이 하락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상당한 어떤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친 어떤 그런 국면에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크립토의 어떤 자산의 어떤 성격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완연해졌을 때는 비트코인 대비로 했을 때 미 증시가 오히려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표들이 막 엇갈리다 보니까 누군가는 고용 지표를 보고 누군가는 주택에 대한 것들을 보고 또 누군가는 또 다른 것들을 또 바라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좀 높게 보고 계신가요? 요거는 케이스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리를 11월, 12월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내려주게 되면서 그다음에 미국 경제 같은 게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말 수요가 있으니까 급냉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되게 순탄하게 넘어갈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와 정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좀 제가 봤었을 때 이제 부정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됐을 경우 경기에 부정적인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기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이제 가격 조정을 받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크립토의 어떤 성격은 또 자산적인 성격은 또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크립토의 가격이 조정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기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금리도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가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 조정, 그 기간 조정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뭐 이제 경기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블록체인과 크립토 산업의 펀더멘탈적인 어떤 그런 개선 요인들이 있을 때, 그다음에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다시 좀 이제 흘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됐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 두 사람의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지지자분들은 트럼프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리스가 본인의 경제 계획을 내놨는데 거기서도 크립토에 대한 언급은 딱 한 차례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거시 경제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크립토의 어떤 관점, 규제라든지 그런 어떤 관점들로 봤을 때는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서 트럼프 당선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규제 완화로 해서 가격이 상승을 보이면 역반응을 해야 돼요. 오히려 역반응이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인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 해리스 대통령이 뭐 크립토를 뭐 규제한다라고 해서 규제되는 산업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규제되는 산업이 아니고 단지 그런 어떤 이제 장벽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성의 어떤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지, 그 펀더멘탈의 어떤 기저 변화는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라는 이 산업의 어떤 기술적인 특성 자체가 규제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펀더멘탈이라는 거. 단지 규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더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이걸 가로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규제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그리고 규제가 너무 갑자기 너무 우호적이라서 가격이 확 튀어오르게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십시오. 네. 가격이 너무 반응을 한 거거든요, 빠르게. 그러니까 이번 그 1월 달에도 ETF 같은 경우에 됐었을 때
이게 펀더멘털의 변화와 이제 유동성의 변화를 같이 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빨리 가격의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차익 실현의 요인이 되는 거고 유동성이나 규제 측면에서 이게 가격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사셔야 되는 거죠. 정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든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무조건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예로서 작년에 7월달인가 8월달 정도 여름에 게리 겐슬러가 갑자기 막 굉장히 좀 칼질을 많이 하면서 이 로빈후드에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상장 폐지하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크게 폭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황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너무 이제 중요한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또 기회였던 거거든요. 네. 그때 매집하신 분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신 건데 그때 다 끝났다. 이제 암호화폐 끝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투자 흐름이 거기까지였던 간 거죠. 그래서 유 의원님 말씀에서도 가장 핵심은 결국은 펀더멘탈이고 규제에 대해서 만약에 규제 이슈 때문에 하락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 지금 미국 달러가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게 되면은 약세로 이제 계속해서 전환을 하게 될 텐데 반면에 그동안에 계속 약세였던 엔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근에는 금리를 이제 동결했는데 앞으로 12월 달이나 뭐 연내에 또 상승할 가능성,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이슈는 향후에도 이 시장을 조금 괴롭히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크립토에 투자된 자산은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엔화로 저금리를 빌려가지고 크립토에 투자한 그 자금 규모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크립토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위축을 받을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로 그 상승 요인을 봤었던 그런 자산들, 뭐 예컨대 이제 미국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축이 되는겠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어떤 신호가 되냐면은 안전자산 선호가 돼요.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은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물론 이것을 지금의 어떤 자산 기간적인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이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안전자산가 선호가 됐었을 때 크립토에 불리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전통적인 경제나 금융에서는 큰 리스크 요인인데 크립토에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전개되는 논조는 비트코인이 다면적인 자산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면적인 자산이라는 게 그런 어떤 순간에 중요한 순간들마다 비트코인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더 설득력이 있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달러가 향후에 입지가 변화하게 될 텐데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이제 되게 흥미로운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달러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좀 강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전 세계의 경제와 금융을 지탱하기 위한 외환 정책이 달러 약세거든요. 왜냐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평가절하되어야만 교역이 촉진되고 그다음에 자금 이동이 촉진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탱했는데 그거를 지탱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랑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적자거든요. 근데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미국의 재정 적자랑 그다음에 무역 적자를 계속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어떤 균형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경제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조금 더 줄이는 쪽이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조금 더 줄이는 쪽이 될 거예요. 바라건대 미국의 무역 적자는 대폭 줄여서 좀 흑자로 바꾸는 국어 싶어 하겠죠. 네.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 이제 미국의 제조업의 리쇼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호주의라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쪽이 되겠죠.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는 지금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요인이 적자인데 한 가지는 그래도 적어도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는 줄이는 방향성이 될 테니까 달러는 강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기축통화인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경제 주체들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축통화인 달러 강세를 보이는 기축통화에 대안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대안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을 더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것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유로와 위안화, 그다음에 비트코인, 크립토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구도는 점진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구도이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기축통화의 패권 경쟁이 나타나는 그런 구도를 보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흥미로운 변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 주신 부분들이 또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요 의미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전 세계 통화와 금융 시스템의 백본이 됐었던 것이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킹스턴 체제에서는 미국의 국채였어요. 그렇죠. 미국의 국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미국의 국채가 전 세계 무역과 통화 금융 시스템의 백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의 의문이 생기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말 튼튼한 백본의 어떤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꼭 미국의 국채를 계속 보유해야 될까? 중국이? 뭐 이런 의문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적인, 미국에서 측면도 그렇고, 다른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무역, 금융, 통화 체제의 백본이 되는 것을 조금 더 다양화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백본이 되는 자산의 어떤 그런 특징은 전 세계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금과 미국의 국채처럼.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그 백본이 되는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되게 됐었을 때는 다른 이제 국가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강점 이런 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전 세계 통화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더 생기게 되게 됐죠. 그렇습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미국의 입지들과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 또 같이 궁금증이 또 생긴 게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또 호기심이 생기는데, 사실은 중국에 대한 관점들은 여쭤보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많이 좀 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중국이 어떤 자본 유출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근에 이 채굴 해지 레이트를 보면은 중국의 또 점유율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또 많이 있다, 이런 증거들도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위안화 국제화죠. 그러니까 위안화의 패권을 더 높이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위안화의 어떤 전 세계 무역의 결제나 이런 것들을 더 늘리게 하려면 미국이랑 똑같아요. 어떤 것이 백본이 되면 좋을까요? 중국의 국채가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통화 금융 체제의 백본에 있어서 중국의 국채가 되는 걸 원하겠죠. 네. 중국은. 그래서 그런 쪽을 제1 우선 전략으로 할 거예요. 중국의 위안화, 그다음에 중국의 국채를 조금 더 국제화시키는 방향이 될 거고. 그런데 그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기네들의 발전에서 가장 바라는 바지만, 근데 다른 경쟁 국가들에 있어서는 또 견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균형적인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홍콩이죠. 네. 홍콩. 맞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어떤 금융시장의 허브로서 이렇게 자본 개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똑같이. 그러면은 중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중국 본토의 움직임과 홍콩을 기점으로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도 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도 그 차이들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홍콩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하고 또 비트코인 ETF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를 활용한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네. 홍콩에서는 그런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채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생성이 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과의 어떤 그런 연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에서도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국가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과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큰 그림의 스탠스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관점들이 너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갈렸는데 앞서 미국이 바라고 있는 그 시나리오들과 중국이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들의 접점에서 위원님 말씀이 제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은 글로벌한 채택들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까요? 그 속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통화 금융 시스템의 백본으로서 지금 제3의 후보가 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다 보니까 금리를 앞서 위원님께서 올해 안에 100bp를 인하하는 것은 연준이 사실상은 좀 확정에 가깝게 본인들도 그런 목표를 좀 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본인들 점도표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향후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1년간의 어떤 거시경제적인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와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들을 또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미국의 정치가 굉장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이제는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정점에 있고 고용 시장이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기 둔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 둔화의 모습이 어떤 속도로 진행이 될지 요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장기적인 흐름에서 만약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던 재차 높아지는 방법이 된다고 한다면은 금융 충격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현실화 또는 경기 침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거시 경제나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조금 노출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좀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좀 리스크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에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때 가격이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기간이 지나게 됐었을 때 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든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안도감을 갖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고요. 만약에 상반기에 경기 침체나 금융 어떤 충격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 그때는 이제 펀더멘탈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펀더멘탈에 있어서 기업실 주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막 경기가 침체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되게 빨리 반영을 하고, 기저에서 나타나는 트랜잭션의 확장이라든지 또 기업 활동이나 금융 활동의 어떤 적용이라든지 또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떤 생태계의 자생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조금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조심하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심하자. 내년 상반기 이후에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이지 않든 그 이후부터에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 매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 알고 있는 대세 상승장이 있다면 크립토 인터로 접어들고 이런 사이클들을 너무 따지기보다는 비트코인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안정화된 장기적인 자산으로서 꾸준히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성격은 이제 거의 다 증명됐고,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 시장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속 시원하게 다 답변을 주셔가지고 투자의 방향성들을 잡는 데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